시작하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춥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 거 이제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 드디어 뮤테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죠. 뮤테이트라는 말이 뭡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코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영어이다 보니까 사실상 코딩은 다른 게 아니라 언어인데, 그래서 언어라고 하잖아요. 파이썬도 파이썬 언어라고 하고 R도 R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코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면 이게 자연어를 그 컴퓨터가 이해하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정확히 코딩이라는 거. 명령을 내리는데 이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에서도 문제가 없이 제대로 내리고, 그리고 오류가 그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뮤테이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뮤테이트의 뜻이 이게 무엇인가라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소리죠, 이게. 바꾸다. 이게 아니면은 왜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 돌연변이라든가 왜 영어에서 나오는 변종이라든가 그런 뮤턴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명사형이고 얘의 이제 동사형이 이제 뮤테이트인데 바꾸다 변환하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얘가 그래서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변수를 생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산값을 넣는데 바로 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명령어를 어떻게 얘를 사용을 하냐면 뮤테이트라는 거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변수 명을 이렇게 명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변수 명에다가 계산값을 지정해요. 아니면 x라면 x에다가 x라는 이제 저기 변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모두 이제 100을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변수명을 지정해 주는 게 이 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꾸다 변환하다라는 표현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 코딩을 그 명령을 내리고 했었을 때 금방금방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뮤테이트란 그냥 단순히 새 변수를 생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것이 이 뮤테이트예요. 실제로 한번 지난번 내가 데이터를 조금 바꿔왔어요. 좀 그거 이게 예제였습니까? 봅시다. LM의 줄임말은 리무브입니다. 제거하다. 제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하라고 했죠. 왜냐면 저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화 했을 때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싹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자동화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다고. library read 이게 저기 엑셀 불러오기 위한 library라고 그 패키지를 불러오는 거고, library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read 이게 리드 엑셀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게 있는데 그거를 쓸 때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저수가 일정하고 하는 데는 가끔씩 이게 오류가 나는 데가 있고 저게 오류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컨트롤 F 누르면은 이게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화 표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래시 표시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이때 5를 전체를 바꾼다. 이것도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 상태에서 뷰를 하면은 뷰를 하고 전체를 선택을 하면 컨트롤 A입니다. 그 다음에 런을 누르면 패키지가 없다고. 여기 이렇게 보죠. 안 깔렸구만. 이럴 때는 인스톨 패키지 이게 이 컴퓨터가 한번 컴퓨터를 꺼버리면은 그 시스템상으로 원래 이제 여기 서버에 저장된 기본 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인스톨 패키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 컴퓨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자꾸 깔게 되네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만 인스톨 패키지에서는 꼭 이거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얘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 설정 해주고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모른대. 이게 모른대. 내가 못하는데. 혹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캐치 X를 붙여야 돼요. 오, 그래도 이게 서버에서 원래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싹 다 지우게 된다면은 이제 학생들 복습할 때는 좋으니까 다 나쁜 거 없습니다. 서버 봅시다. 지금 뭐 예시를 하나를 들고 합시다. 저거 세일즈라고 영어로 써 있죠.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 쪽이다 보니까는 저는 좀 거기에 이제 친근하게 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쓰는데 세일즈는 매출이라는 뜻이죠. 매출. 뭐 고등학교에서 이미 알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그 회사에서 자신들이 판 물건 가격에다가 파는 물건의 양을 곱한 게 매출입니다. 이 매출을 지금 우리가 매출 어디 보자. 매출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넷 프로핏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순이익인데 매출 대비 순이익을 보고 싶다고 합시다.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많이는 안 쓰긴 하는데 지금 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저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DF 해가지고 터서 먼저 하고 데이터 프레임 뮤테이트 변수명을 뭘로 할까요? 대충 그렇게 합시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변수명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이거를 해가지고 변수명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숫자 키 1번의 오른쪽에 보면 슬래시가 같이 있는 이게 있죠.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아래서 변수명을 지정을 할 때 만약에 저렇게 이제 띄엄표가 있었을 때, 띄엄표가 있을 때는 큰 따옴표를 쓰게 된다면은 가끔씩 얘가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저기 특수기호나 이런 것들이 있는 변수명의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큰 따옴표를 쓰게 된다면은 가끔씩 얘가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숫자 키 1번 바로 왼쪽에 있는 슬래시도 같이 있는 이게 있잖아요. 아래서는 저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계산을 하고 싶은 게
아까 봅시다. 세일즈가 뭐였죠? 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손 들고 얘기하고 해도 돼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계산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내 프로핏을 분모로 넣었고 아니 잠깐만 잘못했네. 얘를 분모로 넣었지. 이렇게 되면은 얘를 분모로 넣었고 매출은 항상 분모가 얘 저기 순이익보다 큽니다. 얘를 분모로 넣었고 얘를 분자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매출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이 이 정도 나왔는데 한 얼마야? 뭐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물론 삼성전자 300만 원밖에 안 팔릴 일은 없겠지만 300만 원이고 순이익이 이제 30만 원이라면은 여기 이제 그 매출의 순이익의 비중은 10%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되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뮤테이트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뮤테이트는 그냥 계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가 설명하려는 게 이게 있어요. 얘네들인데 근데 데이터 유형을 좀 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이 4개를만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네, 이 4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돌리고 명령어를 돌릴 때마다 그 데이터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누메릭 아까 전에 썼던 뮤테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숫자 계산을 하는데 누메릭이 아니라 만약에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문자열이다. 문자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계산이 안 먹힐 때가 있고 반대로 이제 그 필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저기 변수가 지금 그 문자 변수인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그 필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필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숫자 말 그대로 누메릭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누메릭이라는 말 자체가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숫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래가지고 그 누메릭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다 숫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누메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숫자이고 캐릭터랑 스트링 둘 다 문자형이라는 뜻인데 얘는 사실상으로 왜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냐면 둘 다 그냥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링은 문자 하나를 의미를 하는데 캐릭터는 아래서는 캐릭터는 그 문자 여러 개로 있는 것들을 저장하는 게 캐릭터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스트링을 여러 개 저장하는 게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래서는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아래서는 사실상 저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경우는 그냥 캐릭터만 씁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또 이게 조금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C샵을 쓰게 된다면은 스트링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문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알파벳 A가 있으면 A만 저장되어 있는 게 이제 스트링인 거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기 문자가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게 언어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래서는 캐릭터랑 스트링 그다지 구분하지는 않아요. 굳이 구분한다면은 캐릭터가 스트링을 여러 개를 저장해고 있는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벡터.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캐릭터만 기억을 가져가시면 되고 설명을 쓴다고. 데이트는 말 그대로 날짜형 데이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2026년 오늘이 며칠이죠? 4월 9일 이런 이제 날짜형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이제 아래서 실전에 쓸 때는 다른 것들 많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 그냥 누메릭, 캐릭터, 데이트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이따가 제가 예제 문제를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뮤테이트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어떤 변수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데이터로 바꾸고 싶다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누메릭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as라고 as가 영어로 그 뭐뭐로서 그 뭐뭐 가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누메릭 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 이제 바꾸고자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입을 변경을 시켜요. 아니면 숫자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누메릭 저렇게 하고 데이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날짜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데이트 이렇게 하고 캐릭터로 바꾸고 싶다. 캐릭터 이렇게 해요. 바로 떠있죠. 이렇게 떠주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뮤테이트를 쓸 때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뮤테이트를 쓸 때는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그 변수의 타입을 변경하는데 뮤테이트를 우리가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뮤테이트를 변화하다라는 뜻을 내가 기억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저 뮤테이트가 사실상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레인지는 말 그대로 행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레인지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정리하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어레인지라는 걸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데이터셋에 이제 변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1, 3, 5, 7, 9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어레인지에다가 변수면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오름차순입니다. 야 이거 오름차순이죠. 변수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1, 3, 7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1, 9, 5, 7, 3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어레인지를 사용하는 순간에 얘가 1, 3, 5, 7, 9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어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변수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어레인지예요. 이거는 그 숫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변수가 얘가 B, Z, C, A, S 이러면은 만약에 변수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실제로도 A, B, C, S, Z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크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줘요. 이게 어레인지예요. 이 어레인지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오름차순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름차순은 우리 말이 뭐예요? 누구 아는 사람? 맞춤 생각할게. 자 봅시다. 컴퓨터 세계에서는 방향은 항상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데 1, 2, 3, 4, 5 숫자가 커지잖아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반대로 5, 4, 3, 2, 1 내려가는 방향대로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이걸 내리차순으로 하거든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영어에서 오름차순은 뭐라고 하냐면 어셈이라고 해요. 그럼 내리차순은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내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디센드라고 하거든요. 아마 맞지? 이 곡. 얘네가 반영입니다. 오름차순, 어센드. 얘 올라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라고. 영어에서 디센드. 좀 예쁘겠어요. 내림차순 해가지고 디센드.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림차순을 여기에서 영어에서 디센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름차순은 그 영어권에서 어센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실무 나가다 그럴 때 그냥 R뿐만이 아니고 뭐 엑셀을 다룬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분들이 그 코딩에 좋아가지고 파이썬 다룬다가 할 때 이 단어들을 다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뜻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왜 가르쳐 주냐면 어렌지를 그냥 쓸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요. 하지만 내림차순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가고 싶다면 어레인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림차순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실제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봅시다. 데이터 셋이 바꾸기 전에 이번에 한번 지난번에 썼던 셀렉트로 해가지고 제가 더 잘 보여주게 셀렉트로 해가지고 컴페니 그리고 매출만 한번 봅시다. 세일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저장 없지. 그러면 이제 세일즈랑 컴페니 네임만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레인지 기준 세일즈 그러면 보이시나요? 작은 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큰 걸로 정리가 되죠. 오른차순입니다. 반대로 어레인지에서 디센드의 약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큰 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점점 작아지죠. 우리 이게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레인지랑 숫자 크기 아니면은 이제 문자의 이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레인지다. 어레인지라는 뜻은 한국 그 영어로 정리하다가 뜻이 쓰다듯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어레인지를 그냥 쓰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작은 숫자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큰 숫자로 변화하는 것이고, 어레인지에서 디센드라는 명령어를 내리면은 가장 큰 숫자를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큰 숫자에서 점점 작은 숫자로 이제 내려가면서 정리를 해준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리네임 마지막으로 리네임 병수명 변경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병수명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는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그냥 봅시다. 우리가 지금 컴페니네임이랑 세일즈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여기 어떻게 하냐면 닉네임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회사명, 회사 이름이니까 회사명이죠. 세일즈 아까 매출이라고 했으면 매출 이렇게 했죠. 미안합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기존의 명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요거는 가끔 저도 헷갈려서. 뭐 질문 있나요? 제 수업이 재미가 없나요?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보이시죠? 원래 이름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게 뭐죠? 리네임 기능이 이거입니다. 말 그대로 리라는 뜻이 뭐예요? 그거 다시 한다는 거죠. 네임. 이름을 다시 한다는 거는 이름 바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개의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자, 5개의 기능 다 기억하는 사람?
어렵죠?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코딩은 듣거나 강의하는 것도 물론 들을 때도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처럼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게 공략집 보고 그냥 영상 보고 해가지고 배우나요? 거기서 배우는 거 있지만 언제나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직접 해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거죠. 직접 게임을 해보는 거죠. 코딩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코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가 영어일 뿐인 게임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좀 야심차게 저 5개를 실제로 다 다뤄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현실에서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혹시? 요즘엔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 7년, 8년 했는데 좀 벌어본 적이 있어요. ROA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얘네들이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ROA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는데 대기업만 분류를 해가지고 대기업들의 ROA를 정리를 한 다음에 ROA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한번 순위를 매겨보고 싶다라는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럴까?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었죠? 예전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사명이 영어니까 전부 저기를 한국어로 먼저 바꾸기로 합시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입력하기는 좀 그렇고 회사에서 변수명을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꼭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파이프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파이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게 명령어 바로 왼쪽에 이렇게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못 먹어요. 몰라요. 내가 여기에다만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이제 우리가 명령어 할 때 이제 괄호로 감싸잖아요. 바로 뒤에 무조건 넣어줘야지 얘가 R이 그때 이해를 해요. 셀렉트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죠? 기업 이름. 왜냐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한국어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름 필요한 게 기업 이름. 기업 분류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를 얘를 통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이익이랑 순이익 나누기 자산이라 했으니까 순이익이랑 자산만 필요하겠죠? 썰레트를 통해서 기업이랑 부기업으로 순이익 자산 필요한 것만 이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뮤테이트를 해야죠. 계산을 해야죠. 뮤테이트를 하는데 ROA라고 했죠? ROA 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순이익 분의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하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자산이 순이익 자산 이럴 때 저기 조경이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ROA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ROA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먹이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면 arrange.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름차순을 써야 될까요? 내림차순을 써야 될까요? 힌트. 맨 위에 큰 게 나와야 돼요. 내림차순이죠. 정답. 네, 맞습니다. 디스크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병은 그 수치가 아닌 무슨인데 아까 전에 제가 S 누메릭을 가르쳐드렸죠? 뭐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가르쳐준 거예요. S 누메릭 이렇게 지금 이항 연산체의 숫자가 아닌 인수입니다라고 뜨고 있죠? 지금 왜 이게 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는 자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냥 원래 이름이 자산이 있는데 그거 자산 있으면 더 쉬우게 하면서 아예 이제 저거를 변환을 하니까 그치? 이거 왜 찾는다? 내가 패키지가 드라이브 안 된다. 아 이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이래도 안 된다. 잠깐만요. 에스펙트. 위에서 올라갔으면서 깔끔 됐는데. 죄송하니까 대기업에라고 했었네. 그러면 필터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대기업. 이거 가끔씩 이 필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써야 돼요. 두 개를 넣었는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같다는 뜻인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비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필터에서는 웬만하면 이걸 씁니다. 암호 필터가 있어요. 얘가 지금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요거를 접어씌우는 얘 때문에 이거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어. 됐네, 맞네. 요거 때문이었네요, 문제가. 지금 제가 큰 따옴표 말고 1 왼쪽에 있는 저기 그 슬래시랑 같이 있는 이거를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썼을 때 지금 이게 고쳐진 거거든요. 이게 가끔 이렇게 지금 얘가 아까 무슨 문제였냐면은 얘가 큰 따옴표 여기 썼을 때 요거를 자산이란 변수라고 지금 얘가 그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자산이라는 지금 문자라고 제가 그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처럼 안 듣던 거예요. 이게 가끔 이런다니까 얘가. 내가 가끔 안 듣고 잘 때가 있어요. 여하튼 됐죠?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요거를 원으로 지정해가지고 변수로 한번 분류를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대기업 아까 예제가 대기업 얘네들이 ROA를 계산하고 ROA 크기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먹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원래는 있었는데 대기업만 분류가 되고 ROA 크기가 이제 0.1 얘가 큰 거고 큰 거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큰 거에서부터 순위가 매겨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개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할 때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딩.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거를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가게 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명령어와 함께 많은 것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한 제대로 익히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2년 차이긴 한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학했습니다. 공부 써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 되게 이런 거 배우고 싶어도 좀 기회가 없었는데 다들 한 20살에서 22살? 좀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 어릴 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배우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서는 AI까지 발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더 나가고 싶은데 요거를 지금 내가 설명을 못하니까 기술적 통계랑 아까 뭐 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뭐 잠깐만 표준편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기술적 통계라는 거죠. 오늘은 이거 하고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끝내면 내가 노래를 부를게. 자. 저건 내가 준비하는 거 만들어놨고. 자, 여기서 세일즈만 한번 분류를 해보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한다면은 그냥 이때 이제 마지막 번에 이거를 빼줘야지 이게 오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세이지를 할 때 우리가 모든 회사의 세이지의 평균을 한번 구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자, 평균을 구하고 싶다. 평균의 명령은 민입니다. 민은 말 그대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민. 아까 세일즈였죠? 봅시다. 그러면은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는데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죠? 다 똑같죠 지금 값이. 왜냐하면 얘네들 평균인데 평균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걸로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뮤테이트 할 필요도 없고 인사이즈 여기에서 좀 기술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제가 주석 처리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샵을 누르면은 주석 처리가 되고 저거를 하면은 스크립트에 저장은 되는데 얘가 컴퓨터 안 읽어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하고 이렇게 해서 민을 하는데 자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거 달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세일즈죠? 세일즈 이렇게 하면은 이 달러 표시하는 거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세일즈라는 그 변수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되게 많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정확히 여기 있네. 프린트에 이제 저기 터미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분산을 구하고 싶다. 이래서 컴퓨터가 편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수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지 않나요? 바의 명령어입니다. 바 하면은 어마무시하죠? 왜냐하면은 저게 지금 단위가 100만 단위니까. 반대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표준 편차,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구하고 싶다. 그럼 SD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구해줘요. 자,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 변수로도 저렇게 뮤테이트를 써서 해도 평균을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그냥 그 값만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프린트를 써가지고 간단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저거를 변수마다 일일이 다 지정을 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 계산을 못하겠죠? 문수대로 저렇게 안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읽었죠. 어떻게 하냐면 얘가 사기예요. 오늘은 서메리 명령 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서메리를 쓰는 순간에 전부 다 계산을 해줘요. 한 번에. 이거는 얘가 지금 평균이고 서메리에서 얘가 표준 편차를 저걸 안 해줄 정도 아닐 텐데. 요게 이제 최대값, 이게 그 최소값. 여기 다 보여줬겠네, 잠깐만. 백을 안 줬나? 이게 웬만한 서머리 쓰면은 이거 다 보여주는데 분사지를 표준편 잘 안 보여줄 줄 몰랐네.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공지에다가 다시 올리고. 여튼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5가지 디플라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제가 예제 문제를 좀 즉석한 감이 있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5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변수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통계랑 그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그리고 그걸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것까지 오늘 이렇게 했고, 네, 다음 시간에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얘네들이 가장 기본이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반복문을 할까 싶은데, 그거 다음에 한번 해봐라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았고, 재밌는 사람? 한 번에 요거 나오게 하는 거는 제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들 고생 많았고요. 내가 좋았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아래서 형 열어가야 된다.